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정말 요즘 같은 폭염에 바깥에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막겠다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휴식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야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의 근무 현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해마다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재해 사고가 유독 많죠.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6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7월 말부터 8월 사이 집중 발생했습니다. 집계된 온열 질환 재해자 중 48.7%는 실외 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잇따라 무더위 속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수소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낮 기온 36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서 철근을 나르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달 26일입니다. 그때도 아파트 건설 현장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현재 노동청은 온열 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보호 대책을 따로 마련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2주에 한 번씩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만여 개소 등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폭염 예방 수칙이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좀 이게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일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폭염 특보 시에 오후 2시부터 5시에 이제 업무를 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근무를 늘리거나 저녁에 일하는 방식으로 노동 시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 중단이 없이 이뤄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조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으면 야외 작업을 중지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이 폭염에도 작업 중단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76%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온전히 적용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는 반소매나 반바지를 입을 수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까지 또 써야 하기 때문에 한낮에 일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장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나요? 네, 관련법을 보면은요, 용광로 작업 같은 이렇게 고열 작업에서는 중간에 휴식 시간이 의무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폭염이 쏟아질 때는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특히 폭염 특보가 발령이 되면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적절한 휴식 제공을 권고할 뿐입니다. 또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지만요. 실제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작업 중지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 조사 내용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폭염 시간에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열사병 예방을 위한 뭐 다른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은 제공이 되고 있나요? 근데 이게 뭐 휴식은 없어도요, 뭐 물이나 그늘 네.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지 이게 건설 노동자 또 설문조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작업장에 씻을 만한 설비가 없습니다. 이게 뭐 45% 정도 응답을 보였는데 건설 현장인데 또 세면장이 없다는 응답이 26.3%가 있었고 그럼 기본적인 시원한 물 제공을 하냐? 이것 또한 16%에 그칩니다. 준비된 그늘진 곳에서 쉽니다. 이런 답변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권고사항이라서 지켜지기 힘든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까요? 사실 이 법의 취지는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 사고를 보면요, 341개 사업장에서 342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2명이 일하다 숨진 셈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0명보다는 27%가 줄었는데 법 시행을 앞둔 감소 추세로 볼지는 이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여부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96곳 사업장 중에서 44곳에서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았고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사업장이 38곳이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담당 뭐 이런 사람들에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는 처벌이 과하다고 하고 또 노동계는 여전히 부족한 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뭐 최근에 운전을 하거나 또는 길을 걸을 때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배달이 급증하니까 요즘 참 오토바이가 많이 보입니다. 오토바이 10대 가운데 4대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면요, 3시간 동안 15개 교차로 조사 지점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통과를 했던 9,600여 대의 이륜차 중에서 47%에 달하는 4,400여 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법규 위반 건수는 5천여 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정지선 위반이 전체의 59%를 차지했고요. 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과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이 배달 오토바이 사고와 또 연관이 되면서 또 사고가 또 많이 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공단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9.7%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9.9%가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배달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위법 행위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지만 불볕더위에 온종일 땀을 흘리는 건설 노동자들의 이런 예상된 재해에는 더 이상 강조가 아닌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과 그리고 관리 감독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